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간 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며시 눈을 뜨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추고 이렇게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눈을 감고 명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아있을 때는 항상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현재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들숨과 날숨을 분명하게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명상은 자각입니다. 자각. 자각.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또는 스스로 깨닫는다. 호흡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하고 있지만 호흡을 자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호흡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걸음을 누구나 걷지요. 근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느끼면서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걷지요. 그러나 걸음 가운데에도 왼발, 오른발을 분명히 디디고 왼발 하나도 들어올리고 내려놓음을 분명히 느끼고 알아차리고 오른발을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오른발을 내딛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걸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즉 일반적인 행위와 명상의 차이는 바로 자각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각을 하면 명상이 된다. 자각을 쉽게 표현하면 바라본다, 바라보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밥을 먹을 때도 들어올리고 내려놓고 무엇을 집었는지, 국을 먼저 뜨든지 밥을 먼저 뜨든지 반찬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손이 갔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린다면 훌륭한 식사 명상이 된다는 것이죠. 입에 넣고 씹는데 몇 번을 씹고 삼키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식사 명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물우물 먹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먹으면 일반적인 식사가 되죠. 그러나 식사 명상 할 때는 자각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명상에 있어서 자각과 사유관계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흔히 명상은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것을 지향한다, 이런 표현을 고인들은 쓰셨습니다.
한자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즉 생각과 말과 마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지향한다. 그 상태는 명상의 두 요소 중에서 집중의 요소, 즉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일체감을 느끼고 마음이 고요하고 잘 집중된 삼매, 선정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자각은 언어를 떠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즉 명상에서 집중과 관찰 두 요소 중에서 관찰의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찰은 사유냐? 관찰은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관찰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는 언어적인 사유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래서 관찰에서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을 사유라 한다 이겁니다. 자, 부처님의 초기경전 니까야 빨리 초기경전을 보면 대승경전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근거를 댈 수는 있지만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 당신께서도 명상 중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언급하면서 쭉 가르침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명상 중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어떤 구절을 떠올려서 계속 새기고 사유에 들어가는 대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상 중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명상 중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가르침이 떠올라서 그것을 깊이 사유해서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자, 자각은 단순한 알아차림도 있지만 보다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것이죠. 깨달을 각. 자, 명상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분명히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명상과 사유와 관계가 불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학자나 많은 수행자들이 명상은 사유가 아니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냥 관찰이다. 무엇을 관찰해서 무엇을 놓습니까? 집중과 관찰의 요소가 명상의 두 날개라면 명상의 몸통은 무엇입니까? 명상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즉 명상은 방편입니다. 수단이란 말이죠. 수단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도달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명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명상을 합니까? 그냥 명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합니까? 아주 도가 높은 도인이 되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까? 그건 외향적인 모습이죠. 명상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내 마음 상태가 평화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명상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상의 목표와 명상 자체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명상 중에 호흡을 바라보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 관찰로만 끝나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까? 아무리 바라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응어리들. 그 고통은 형성된 것이죠.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해서 현재 이렇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았는가. 이 연유, 과정, 맥락을 살펴보는 것 또한 관찰입니다. 이것을 맥락적 관찰이라고 그러죠. 맥락을 본다. 그냥 현재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본다. 성립된 과정. 성립된 과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겠죠. 중간도 있고. 발단이 있습니다. 발단.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찰은 전체적인 조망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각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오려면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관찰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칠각지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사념초과는 염각지에 해당됩니다. 칠각지 중에서 7개 깨달음의 요소 중에서 사념초과, 비파사나는 관찰의 요소는 염각지 제1번에 해당됩니다. 2번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나오는 각지가 택법각지입니다. 택법각지. 택법은 쉽게 표현해서 가르침을 탐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 가르침을 분석한다, 탐구한다. 한자어라 좀 어렵지요? 근데 예전에 역경학자들이, 중국의 역경성들이 인도에 가서 발리 원전이나 산스크리트 원전을 구해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어렵게 한문을 번역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깨달음 요소인 택법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7개 요소 중에서 제일 중심에 위치하는 깨달음의 분지는 택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을 분석하고 탐구해야 된다. 아까 명상 중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것을 계속 새기고. 그때는 분명하게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명상 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니까의 도처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유를 통하지 않으면, 성찰을 통하지 않으면, 이 택법이라는 것은 사유와 성찰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성찰, 사유, 숙고죠, 숙고. 그래서 명상을 사유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명상과 사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관찰과 깨달음의 중간 과정으로서 사유가 필수적이다. 명상 중에 사유를 하는 것은 깨달음의 중요한 요소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